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산 같은 경우 지금 문천마을 같은 거 주거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주거시설에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 주거지역에 상업 업무시설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역세권, 우리 주염역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네. 주염역 역세권 주변의 상업시설과 연계해서 이렇게 전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상업, 업무, 주거, 문화를 같이 개발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네. 그 문천마을 4단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천마을 4단지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여기 네.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어요? 15년도에 매수해서 지금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셨고 매도 네. 타이밍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과 매도 타이밍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문천마을 4단지 지금 보유 중이신데 네. 전망이랑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전망을 보면 뭐 일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참 안 오르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일산 지역이 직주근적, 그러니까 업무지구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수요들이 많이 밀집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떻냐? 부동산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큰 정책,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주택 특별계획이라고 해서 노후 지역을 개발하는 법이 생겼죠. 그게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그게 2024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특별법이 가장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특별법이 가장 혜택 보는 지역이 결국은 일기 신도시, 일산이나 분당이나 삼본 그리고 평촌, 중동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그냥 무난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가 우리 나오고 나면 지금 선도 지역을 선점한다고 했어요. 5군데 정도. 그건 선도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서 주변으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정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 이걸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산 같은 경우 지금 문천마을 같은 거 주거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주거 시설에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 주거 지역에 상업 업무 시설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역세권, 우리 주염역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네. 주염역 역세권 주변의 상업 시설과 연계해서 이렇게 전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상업, 업무, 주거, 문화를 같이 개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뭐 주염역이 되든 대화역이든 뭐 정발상역이든 이렇게 지하철 3호선 라인의 역세권 지역의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선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네. 문천마을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네. 확정해서 지금 발표 전이니까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선도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합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이 통합해서 개발하기는 주거 지역만 개발해서는 통합해서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종상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거 지역을 종상향해도 상업 지역으로 바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상업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면 결국 역세권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시범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또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 이후에 시범지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발표 이후에 개발이라는 이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보면 김포 신도시 있죠. 네.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창릉 신도시도 생길 거고 주변 지역에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수요들이 막 일산에 있는 수요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요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틈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으로 갔던 이유가 결국은 입지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라서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지역이 일기 신도시가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수요가 그렇죠. 다시 들어오겠죠. 왜냐? 네.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지금 일산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30년 동안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 새 아파트로만 바뀐다라고 하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수요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의 뭐 일산만의 수요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수요까지 다 끌어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움직임이 좀 충분히 많이 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매도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거주하면서 좀 더 보유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 매도 시점을 잡더라도 일기신도시 특별법 이후를 보고 잡으셔야 되니까요.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